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업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종사자의 한정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의 경쟁 기업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초저녁에 무조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폐지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노조 경쟁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올리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1분 1초 가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원안 통과, 상속 증여세 완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K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24년 K조선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조선 수출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인 256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원한다는 발언을 들을 정도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K조선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이 주도권은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2017년 42.2%였던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0.3%로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5.8%에서 16.3%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주 실적과 선종, 밸류체인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6일 송원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제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인정기준 제정립 및 규제 개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원청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선수금 환급 보정 발급 확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 조선업계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선산업을 어떻게 지켜낼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산업을 넘어 국가방위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